네. 나 먼저 가요. 네, 밑에 물결까지 좀 살려봤습니다. 네, 이게 누구 얘기냐? 가요 충청도죠.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상민 의원 민주당 탈당입니다. 네, 이상민 의원 어제 기자회견 없이 입장문으로 본인의 탈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입장문을 좀 같이 볼까요? 네. 민주당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태가 만연하다. 내로남불, 후한무치 등등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고쳐쓰기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용할 따름이다. 라면서 저는 오늘부로 민주당을 떠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탈당합니다. 란 탈당 선언문인 거죠. 그래서 이 선언문이 나오고 저희 MBN 기자가 직접 이상민 의원한테 연락을 좀 해봤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실까요? 좀 전에 민주당을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네, 신 의원님. 지금 이상민 의원 얘기는 내가 민주당을 나온 게 아니다. 나는 개딸당을 나온 거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실제로 여러 의원님들이 당내에서 이런 개딸 정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상민 의원님의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새겨 들을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실제로 이상민 의원님의 사안에서는 예전에 당선을 위해서 여러 당을 왔다 갔다 하셨던 이력이 있고 또 이번 총선에서 공천과 이런 당선에 있어서의 본인의 또 계산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순수한 목적으로 과연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 본인이 정치 해보를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예전부터 계속 우리 민주당이 유쾌한 결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분열과 분당의 필요성을 계속 목소리 내셨는데 그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별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결별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같은 정치하는 동료로서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정치하는 동료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원규 위원님. 네. 지금 이상민 의원의 이번 탈당은 유쾌한 결별입니까? 아닌 겁니까? 불쾌할 결말입니다. 이건 정말 불쾌하죠. 그리고 더 이상 이상민 의원님을 비명계라고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명, 친명이라는 용어는 더불어민주당의 철학적 가치 안에서의 논쟁의 단어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의 사실 안타깝지만 올해 초부터 보이는 그 행보와 언행들이 비명계라고 말하는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과는 조금씩 달라진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 스펙트럼에서 좀 위험성을 감지했는데 저는 이상민 의원님이 중진으로서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정치적 판단과 해안 이런 것들은 뭐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탈당에 대해서도 또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보이는 모습들 탈당 이후에 국민의힘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조금은 반대하고 온다고 하셔도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에서 온다고 해도 막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현업에서 하지 않고 조금 물러나서 이제는 당이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한 거지. 어떻게 보면 누릴 것을 다 누리셨으면서도 그것이 고쳤을 수가 없다라는 미명하에 비명계 안에서의 노력도 없이 이렇게 탈당을 하시는 것은 저는 불쾌한 결별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불쾌한 결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양 의원님, 국민의힘으로 온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막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영입하고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에 지난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 탈당하느냐 뭐 이렇게 개인적인 폄하를 하고 있는데 저분이 내는 메시지가 우리 국민의힘의 메시지하고 같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그와 함께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민주화, 당내의 민주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이재명 대표의 후한 무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계속 주장을 해가 오셨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탈당이라는 형태를 취한 것이고요. 근데 지금 뭐 우리 국민의힘으로 올 건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네. 저희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일치한다면 함께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 현재 대전 지역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이제 앞으로의 교두보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영입을 하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또 제가 지난 예전 방송 때 그 말씀을 했었죠. 충청도 말로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 얘기는 벌써 끝난 거다라고 저희 이 방송에서 윤영걸 대표님이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사실 아직 뭐 탈당 선언은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 갑니다라는 얘기는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할지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일단 탈당은 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한 뒤에 근데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또 시끌시끌하다고 하네요. 당원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탈당을 환영한다. 속이 후련하다. 그동안 무슨 기여를 했냐. 함께해서 정말 더러웠다. 다시 보지 않길 바란다라는 얘기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원 게시판만 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상혁 의원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아까 잠깐 나왔죠. 뭐 요번만 처음 당을 옮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나왔는데 이상민 2008년엔 자유선진당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는 겁니까? 오선했으면서 한 번 더 하고 싶으신 겁니까? 먹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마십시오. 굉장히 지금 센 표현이죠. 아주 거의 최고의 수위에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먹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말아라. 근데 그럼 박상혁 의원만 그런 것이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네. 뭐로 가도 국회의장만 하면 된다는 거냐? 네. 국회의장을 위해서 당과 종지들을 팔고 간 거냐? 네. 무운을 빈다. 하지만 꿈은 깨라. 국회의장병. 다 좀 국회의장 하려고 지금 한 번 더 해서 지금 5선인데 6선에서 국회의장 하려고 지금 당 나가서 따로 국민의힘 가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사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5선 의원이다가 나와서 국민의힘 오면 국민의힘에서 6선이라고 바로 국회의장을 또 시켜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알턴이가 빠진 그런 입장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쓴소리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 또 그 얘기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 많았죠. 네. 물론 이제 정치는요 순수한 건 아니에요. 누가 순수하게 정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순수하게 하면 정치할 수 없어요. 또 어느 정도 자기의 정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상민 의원이 국회의장 하고 싶었으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여서 민주당에서 하면 더 국회의장 할 가능성이 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이제는 뭐 이제 나가버렸으니까 괜찮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상민 의원이 하는 말 중에서 옳은 말이 제가 볼 때 한 90%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뭐 방탄정당, 개딸들의 집단 폭력, 린치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얘기하는 뭐 조승래 의원이지 이런 사람들은 이걸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폄하하기 위해서 국회의장 되기 위해서 탈당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정치인 국회의장 하고 싶겠죠.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본질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탈당에 대해서 자기도 반성도 하고 네.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와 개혁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것이 아마 민주당 내에서 특히 친명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폄하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제까지 쓴소리를 했고 네. 거기서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탈당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뭐 큰 반향은 아니다 하더라도 총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민 의원의 이번 탈당이 총선에 어쨌거나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국회의장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이상민 의원은 탈당을 했죠. 근데 아까 주원규 의원님이 이상민 의원은 비명으로 더 이상 보면 안 된다. 왜 나왔지 않느냐. 안에서 어떤 이 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다면 뭐 비명, 친명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제는 비명의 영역도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 동안 비명계에서 민주당인 거죠. 민주당 안에 있는 비명계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이상민 민주당 탈당, 토론회 연 비명계, 원칙과 상식이죠. 4명의 의원들, 비명계, 문제의식엔 공감. 네, 문제의식엔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이상민 의원님과의 차이는 문제의식은 공감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과 해법에서 여기에서 저희들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그래서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신 거 아닌가. 뭐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12월 중순까지 또 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또 실존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윤영찬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의식엔 공감을 하는데 해법에 대해선 생각이 좀 다르다. 우리는 12월 중순까지 일단 당한테 답변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 우리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주원규 의원님. 네. 12월 중순이 시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우리는 좀 달라라는 것도 분명히 했어요. 하지만 12월 중순이 시한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한 뭐 길어야 2주일 것 같은데 그럼 원칙과 상식은 12월 중순에 만약에 당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행보가 아까 윤영찬 의원님이 실존적인 고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실존적인 고민이라는 것은 생물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모르다. 우리도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로 좀 읽혔습니다. 네. 비명계 의원들이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신호탄을 쐈지만 이상민 의원의 행동은 저는 비판적으로 봐요. 그 행동 자체는. 하지만 아까 김광선 변호사 말씀처럼 이상민 의원이 하신 그 말씀, 여기 문제의식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사당화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네. 과연 이재명 대표가 혼자의 개인적인 영달과 욕심 때문에 사당화가 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점점 어떻게 보면은 팬덤 정치로 조금 개토화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논의나 숙고가 좀 필요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그냥 던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비판을 한 거지. 네. 김영기 의원님들은 그런 실존적인 고민들을 끝까지 해볼 텐데 만약에 지도부라든지 네. 그리고 당에서 이런 비명계의 목소리에 대해서 효과적인 리액션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네. 정말 12월 중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도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는 탈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이게 좀 12월 중순까지 안에서 좀 최대한 논의를 좀 하고 당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 원칙과 상식 4명도 탈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평을 좀 볼까요? 네. 2만 평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걸 볼까요? 22대 총선 정국. 네, 지금 여기가 국회의사당이죠. 그래서 푸슉 하고 이상민이 쏘아 올린 점점점. 네, 쏘아 올렸습니다. 한 발을 쏘아 올렸어요. 한 발을 쏘아 올렸는데 이게 불꽃놀이처럼 펑펑 터지느냐 아니면 휴 하고 다시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저번 출연에서는 한두 명 정도는 탈당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상민 의원이 첫 번째 그 쏘아올린 공이고 네. 그다음 판단은 아마 12월 중순에 뭔가 민주당 내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당 지도부도 네. 당이 분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선을 앞두고 아주 모양새가 안 좋기도 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포용하는 제스처나 노력을 분명히 하는 답변을 내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심란하게 고심하고 있고 네. 어떻게 이 원칙과 상식의 그런 네. 비판 부분들을 일부 수용하면서 우리 당이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중순 이후에 우리 당의 지지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서 각 의원들은 본인들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당이 좋은 지역에서는 계속 네. 남아서 정치를 하는 것이 지속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제3지대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는 본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계산과 판단을 하시면서 아마 네 분이 동일한 길을 가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당은 계속해서 이분들이 우리 당 내에서의 쓴소리 그리고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 의원님. 저는 지금 이분들이 그 12월 중순까지 답을 달라고 하는 이면에는 네. 검태섭 의원이 민주당에서 내쳐질 때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적인 개딸들을 동원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밀어내는 방식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딸들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저기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가 동시에 민주당 내에서 보면은 원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한총령 출신의 굉장히 많은 특보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철험회하고 비슷하게 지금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번 총선에 다 나가기 위해서 특히 비명계라고 불려지는 의원들을 자객 공천하기 위한 거, 네. 뭐 양문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 분들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굉장히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결국은 이게 공천 문제로 귀결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줄 수 있느냐가 결국은 저는 탈당을 하게 하느냐 네. 막을 수 있느냐에 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양가미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신현영 의원님은 지도부 등에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고심하는 폭이 상당히 좀 깊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말씀은 1명에서 2명인데 지금 일단 그 안에 들었던 1명 이상민 의원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한두 명 더 나갈 수 있지만 다만 저는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들렸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말씀 중에 원칙과 상식이 4명이지만 4명이 다 같이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4명 중에서 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게 누구누구 개파라고 분류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죠. 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이낙연, 이재명 측 겨냥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정직했으면. 네. 중앙일보와의 오늘자 인터뷰 기사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이낙연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원칙과 상식 4명 중에 윤영찬 의원은 또 이낙연계, 친낙계라고도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3명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원칙과 상식이다 보고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 거냐라고도 볼 수가 명확하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신당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를 또 겨냥을 해서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정직했으면 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관련 내용을 좀 볼까요? 여길 좀 보겠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민주당이 생각보다 좀 조용하다.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졌다. 그 정도 사건이어도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뭉개고 지나가는 게 일상화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겠느냐. 정치에 절망하는 국민이 요구하는 건 이 성직자처럼 도덕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저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하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김용전 부원장의 징역 5년 법정 구속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직격을 날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네요. 근데 이 말만 한 게 아니죠. 주말 동안 이낙연 전 대표 광주에도 갔었습니다. 광주에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낙연 전 대표와 이 예전에 같이 일했었던 인사가 지금 광주에서 출판 기념회를
의원이가 여기 간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권이 무서워하는 야당이 되려면 야당 스스로 떳떳해야 된다. 만약 정권이 야당의 약점을 안다면 그 정권이 야당을 무서워하겠나? 라고 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나온 이 도덕적으로 너무 무뎌졌다라는 얘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지적이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김광삼 변호사님, 이낙연 전 대표가 요즘에 이 하는 얘기를 보면 수위가 예전에 그 엄근낙연 그 수위보다 좀 한창 좀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원래 이낙연 대표는 이제 약간 애매모호합법을 썼기 때문에 네. 상당수의 사람들이 좀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다는 것은 뭔가 이제 결기가 있다는 거고 네. 향후에 어떠한 스텝을 취하겠다는 걸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정직했으면 이것은 굉장히 민주당의 뼈아픈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윤미향, 최강욱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송철호 전 시장 그리고 백원우 또 황운하 의원 다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거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고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전 부원장 징역 5년 받았어요. 이제 정진상 전 실장도 선고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의 뾰루크라고 일컬어지는 김인섭 씨 또 선고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건 엄청난 범죄 행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 자체가 어떤 그런 프레임에 있어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누구도 제대로 민주당 내에서 못했는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일단 민주당과 결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스텝을 보면 뭐 신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스텝을 보면 좀 신당을 상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기사 다시 볼까요? 네, 기사. 네, 아까 봤었던 저희 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 이 얘기도 했습니다. 네, 새로운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야 한다. 그래야 정치 양극화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이낙연 전 대표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